We are sinking, but so is everyone else. 지난 11월 4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개된 영상이 큰 화제가 됐었죠. 남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섬나라 투발루의 사이먼 코페 외무장관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몰 위기에 놓인 투발루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물속에서 바지를 걷어 올린 채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코페 외무장관은 기후변화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며 바닷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말뿐인 약속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기후위기, 아직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선 이미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죠. 특히 투발루 같은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수몰 위기,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상이변, 이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물 부족 등 개도국은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건데요. IPCC에 따르면 2050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기후 난민은 약 2억 5천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투발루의 경우도 2050년쯤 나라 전체가 수몰될 위기에 처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개도국에서만 최대 1억 명 이상의 빈곤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큰 것은 주로 선진국이지만 많은 피해들이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그렇다고 무작정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환경을 지키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은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경제성장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지구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개도국의 현실. 남태평양의 신비로운 섬 투발루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지난 4월 30일 한국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에서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기후위기는 선진국의 책임이며 개도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에서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해법은 협력과 연대라며 개도국의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코이카는 올해 기후행동 중기 전략을 수립해서 탄소 감축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과 함께 나누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피지, 인도네시아, 모로코 등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해 개도국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급격한 도시화로 환경 문제가 심각한 라오스에는 폐기물 처리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 중이라는데요. 이 사업은 라오스의 학교와 함께 진행한 폐기물 은행 프로젝트입니다. 학생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그 무게를 측정해서 폐기물 은행에 기입하고 가장 많은 무게를 적립한 학생에게는 상을 수여한다고 해요. 이렇게 수거한 폐기물만 무려 15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교는 재활용품 거래로 수익을 얻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여서 환경을 지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겐 환경 감수성을 새롭게 심어주는 거죠. 코이카는 이렇게 다양한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개도국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미 2개의 섬이 사라져버린 투발루.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정부와 각 기관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투발루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